안녕하십니까, 고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고 왔습니다. 야! 깜짝이야. 나보다 더하는 친구가 있네. 텐션이 아주 좋아요. 예, 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스포일러 있고요. 초반에는 좀 이야기를 스포일러 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네네. 후반부에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마블의 11년 인피니티 사가를 마무리하는 그 대장전 같은 영화로서 손색이 없었던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뭐 개연성이나 몇몇 장면에서 논리적으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작품이 어떤 그 마블 작품보다 감정적이고 그 울림이 되게 거대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스를 얼마만큼 자신이 사랑했는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후반부는 정말 크게 다가올 것이고 뼈가 저릴 정도로 시리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마블 팬으로서는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보면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나 히어로 영화 봤는데 울었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게 그 얼굴이 그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닦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더러워. 이게 가만히 있는데도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그 고향이 이게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3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살살 녹았습니다. 화장실 이런 거 생각도 안 났고 정말 시간이 잘 갔던 것 같아요. 네. 콜라는 먹었어요? 네? 중간에 콜라는 먹었어요? 거의 까먹었구나. 2시간 반 이후. 그 정도예요? 야. 어. 그 울 때 소리가 안 나던데. 그쵸. 얘는 웃어도 소리가 안 나고요. 네. 울어도 소리가 안 나고 무서워도 소리가 안 나고. 네, 전혀 몰랐어요. 울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을 흘릴 때 이게 닦으면 네. 장면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봤어요. 눈물을 흐르는 걸 냅뒀어요. 그냥 주룩. 네. 그러다가 하도 이제 여기가 너무 축축해서 이 정도만 닦고. 이렇게.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자, 고태민 군은 끝이 있다면 또 다른 시작이 있듯이. 엔드가 된 것처럼. 네, 이 제목이 엔드 게임이잖아요. 네. 시리즈의 끝이고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영화였는데 왠지 자꾸 이 모든 것의 처음을 자꾸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힙합 같네요. 예, 제가 마블 팬이 아니기 때문에 놓친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좀, 왜 그 영화들을 놓쳤지?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시리즈물로서는 팬들한테 보답을 하고 그동안의 시리즈들을 집약해 놓은 듯한 마블 유니버스의 집약체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 영화의 후반부가 매우 강렬한데 이 영화의 후반부만 놓고 보면은 프랜차이즈 영화로서 누구나 꿈꿨지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정점을 찍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어떤 상업 영화의 정점, 상업 영화의 핵! 그래, 그거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화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핵 하나만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핵. 강조죠, 강조. 강조군요. 숨 한번 쉬고. 네. 원래 그렇게 강조를 해줘야 돼요. 핵! 지구인씨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마블 유니버스의 팬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지난 10년을 정리하는 영화에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마블 팬이 아니신 분들도 마지막 액션씬만큼은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화는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마무리되었던 인피니티 워와는 좀 정반대의 전개라서 초반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영화의 흐름은 초반은 감정씬이 굉장히 많았고 중반에는 백투더퓨처가 연상이 됐고요. 후반에는 반지의 제왕 전투씬에 딱 20배 정도에 되는 크기의 스케일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내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고요. 인피니티 워 때와는 또 다른 재미의 크기를 가진 영화였던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떤 영화였는지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태민 군부터 해보죠.
오늘은. 저부터요. 네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영화의 절반,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운 시간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그럴 수 있어요. 영화 초반에 기대했던 부분들,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훅 잘라지고 아 이거 스포일러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이제부터 스포일러입니다. 네네네. 저는 타노스 목이 잘려 나가는 순간서부터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편에 타노스의 그 강력한 모습을 빌런의 봤기 때문에. 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피니티 워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일단은 타노스를 제끼고 영화를 시작을 하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기보다는 자르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고 감정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감정씬들은 이제 어떤 인류의 절반이 없어진 상태에서의 상실감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크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떤 재난 영화에 왜냐면 저희는 인피니티 워를 보고 나서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라졌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다 돌아올 건데 어떻게 돌아오나가 궁금하지. 그 사라져서의 얘네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입이 잘 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이 꽤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인피니티 워보다는 훨씬 더 액션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한 영화였던 것 같고 네.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과거로 가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역시 저한테는 크게 흥미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제가 못 본 영화들도 있고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기서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액션이 아니라 약간 유머와 그렇죠. 어떤 캐릭터들의 그 관계를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재미를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재미를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니까? 네네네. 네, 그 부분들을 모르니까 지루하게 느껴졌다.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타노스가 이제 네뷸라가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네.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타노스가 이 모든 이 미래 그거를까지 알게 되면서부터 다시 흥미가 생겼군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제가 원하던 이 영화에서 원하던 강력한 빌런의 네, 등장. 이야기가 시작하는 지점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굉장히 뒤였죠. 그렇죠. 한 2시간 넘었을걸요. 거의 영화 끝나가는 지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러면 아무리 강력하고 재밌는 걸 보여줘도 앞에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재밌다고 느낄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부터 미칩니다. 예. 정말 엔드게임. 거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왜 게임이 끝나냐면 원래 이런 대규모 전투씬으로 보통 영화는 그 스케일 큰 영화들은 이렇게 뒤에 후반부가 마무리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매트릭스나 반지의 제왕이나. 네, 그렇죠. 특히 반지의 제왕을 많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규모 전투 씬들이 보면은 그 전개가 크게 보면 또 비슷해요. 이렇게 맞아요. 동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뭐 상황이 전세 역전을 하고 이런 식인데 이 영화는 좀 특별합니다. 이거는 10년 동안 캐릭터들의 전사를 다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일단은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까지 아주 균형 있게 정말 그 많은 캐릭터들이 정말 한데 모여요. 거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관객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본 적이 없고 저희 영화 사상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일단 게임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캐릭터들의 진짜 그 액션 씬들이 정말 잘 짜여져 있고 일단 그래픽이 좋잖아요. 근데 그래픽이 어떤 영화들보다도 뛰어나게 좋은데 캐릭터 하나하나의 그 액션들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그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능력들 같은 것도 맞아요. 짧은 순간이지만 다 볼 수 있게끔 연출을 정말 잘 집약해놨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정말 1초 1초 전율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거의 뭐 2-30분 이어지니까 맞아요. 네네 너무너무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10년간의 이제 어벤져스는 사실 백인 남성 위주의 어떤 그리고 마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쵸. 어떤 백인 남성 위주의 히어로 서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시대의 패러다임을 스스로 종결시키고 잘 마무리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겠다는 그 캡틴 마블의 대단한 활약도 그렇고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여성 캐릭터들의 단체 공격. 예, 단체 공격. 네. 단체 공격. 이게 막 쓰다 보면은 단어들이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드는데 단체 공격. 단체 공격. 근데 그냥 단체 공격도 하기 전에 여성 캐릭터들이 쫙 썼을 때 사실 마블 영화를 보면서 여성 캐릭터들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렇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보통 이제 남성 캐릭터들 위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보여줬던 그 조연 캐릭터들을 딱 한 대 모으니까 이 마블 안에서도 여성 캐릭터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자신의 방패를 또 흑인 캐릭터였던 그리고 정은 정말 그 팔콘 캐릭터가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굉장히 영화가 거의 끝나갈 때쯤 갑자기 푸락푸락 나타나서 이렇게 조금 활약하고 끝나고 뭔가 그런 느낌에서 뭔가 항상 안타까운 캐릭터였는데 그런 캐릭터한테 방패를 넘겨주는 장면이 좀 뭉클했어요. 마블 유니버스는 조연들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비중 있게 다뤄주고 주어지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이 이 모든 대규모 전투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전율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잖아요. 또 그 캡틴 아메리카가 멸리를 사용하고 천둥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에서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모두가 그렇죠. 보시면 느끼실 수 있고 이미 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도 사실 이렇게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 쟁쟁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잖아요. 정말 뭐 오션스 시리즈 모아봐야 10명에서 20명이에요. 야 여기는 뭐 그렇죠. 네 여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편당 2명씩이라고 쳐도 네. 엄청나니까. 근데 뭐 레드카펫 깔아놓고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캐릭터를 충실하게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전체 사건에 그 다 관여를 하면서 이게 이야기를 펼쳤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 영화는 보지 않으면 후회할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헐리우드 영화 역사에 좀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남을 것 같아서 충분히 볼 가치가 있고 여러 번 보고 싶게 만들 것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아침에 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제가 그 전반부가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거는 좀 그런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 것 같아요. 너무 아침에 보면 피곤했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일 하는 거 알겠어요 이제? 네네네. 두 분은 리스펙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평이 이렇게 까칠까칠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진짜 이게 정신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 뒤풀이를 하고 나면은 자요. 그날 하루가 끝이야. 망쳐.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런 정신으로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일단 3D라고 해서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제가 3D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첫 장면 딱 나올 때부터 그 상황 속에 들어가요. 되게 실감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진짜 어벤져스 특히 이번 영화는 대단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4DX 3D로 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모션 체어 효과가 있잖아요. 이 우주선이 또 왕복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네, 그때도 4DX 3D가 진짜 빛을 발하는 것 같고 근데 모션 체어가 그 대규모 전투씬에서 그 현장 속에 관객을 딱 데려다주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덕분에 졸았지만 그나마 덜 졸았죠. 그 장면에서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영화 다 잘 뻔했어요. 나는 사실. 4DX가 너무 좋은 게 그거야. 안 졸게 만들어줘. 못 자. 못 자. 그래서 사실 저 졸았다고 하지만 어. 그렇게 많이 졸진 않았어요. 그래. 네.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정크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앞에 고태민 군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는 인피니티 워랑 되게 결이 달라요. 후속작이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왜 3의 파트 1, 2가 아니라 3편과 4편이라고 나누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3편에서는 액션과 그리고 타노스, 토르의 서사로 뭔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 담론을 만들어내는 영화였다고 하면은 이번 영화는 제목 그대로 그 복수하는 자들의 그냥 복수극이에요. 그것만 집중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그들의 복수가 찝찝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태민 군이 말씀하셨던 머리를 베는 장면에서부터 뭔가 이제 이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찝찝함을 계속 안겨주고 관객들이 바랬던 거를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러고서 5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낸 다음에 이 전개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그거를 통해서 이 복수극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양자역을 통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흘러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의 연속이고 인피니티 워에 비해서 조금 조급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 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 인피니티 사가, 그러니까 이게 마블의 11년 역사를 주요 포인트별로 다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마치 안 일어났었던 일들, 아니면 뭐 일어날 법한 일들을 이렇게 사이드로 보여주면서 뭔가 관객들의 몰입도를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타노스랑 결전이 시작되면서 또 우리를 되게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슷한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씬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팬들한테 기대치를 주는 장면과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헤일 하이드라 이게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화책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알고 보니까 하이드라였다. 이런 그런 설정들을 여기에 다시 가져와서 평생 외칠 일 없어 보였던 헤일 하이드라를 캡틴 아메리카가 하게 되는 등, 그러니까 뭔가 마블 팬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고 의외성을 자꾸 터트려가지고 되게 이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타노스와의 전투도 특히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가 멸리를 드는 장면처럼 이 작은 복선을 줬던 걸 회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벤져스 내내 사람들이 언제쯤 외칠까 그 기대했었던 어벤져스 어셈블,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막 그런 게 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막 어벤져스 어셈블 이렇게 소리칠 줄 알았는데 어벤져스 어셈블 딱 하고 딱 그 거기서 톤을 한번 잡는 거에서부터 뭔가 이게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거기서부터 일단 저는 울컥하기 시작했어요. 막 끌어올라요.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했던 거, 그리고 느꼈으면 하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뿜어줬고, 그리고 살아난 동료들이 나오는 장면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이 토니 스타크가 이제 처음과 끝을 가져가면서 이 인피니티 사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그가 마무리했을 때 그 터져 나오는 감정, 그리고 전편에서 토니와 피터가 반대가 된 상황, 그리고 뭐 페퍼포츠랑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같은 것들이 정말 크게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목이 아파요. 계속 막 울었더니 아 진짜. 진짜로 이게 제가 뭐 울고 싶다고 해서 운 건 아니잖아요. 네. 쏟아져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액션이나 개연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캐릭터 하나하나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들이 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루소 형제가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과 표현력은 제가 정말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건 마블 영화를 만든 감독 중에서 가장 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캐릭터의 그 액션이나 역할 같은 것도 가장 잘 만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분배마저도 완벽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오리지널 6, 그러니까 어벤져스 오리지널 멤버들의 퇴장 방식은 팬들이 가장 바랬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블랙 위도우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토르, 이 세 사람의 갈림길은 뭔가 그들한테 주어진 그 큰 대의를 내려놓고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니까, 이 뭔가 이제 인피니티 사가라는 거대한 그 11년을 이 셋이서 뭐 셋만 한 건 아니지만 이끌어 오다가 이제 우리도 쉴 때가 됐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이렇게 긴 휴가를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시원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 스토리텔링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4DX 데이 3D로 관람을 했는데 예상보다 3D 효과도 무척 뛰어났고요. 그 뎁스가 상당히 깊어가지고 인물끼리 얘기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뭐 배경씬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뎁스는 상당히 좋았고 연출도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간에 보르미르에서 이제 눈이 내리는 장면이나 도쿄에서 비 내릴 때 그럴 때 이제 날씨 효과들 그렇죠. 4DX가 그런 거 하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진짜 천장에 구멍 뚫린 줄 알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뭐야 어디서 누가 콜라 쏟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죠. 놀라거든요. 근데 이제 눈 내리는 장면에서도 또 가루 한 번씩 뿌려주고 그래서 그리고 모션 제어 효과도 액션 장면마다 곳곳에 되게 잘 들어가 있어서 4DX 데이 3D도 저는 관람하시길 바라겠고 이 외에도 되게 다른 포맷이 많잖아요. IMAX도 있고 뭐 다른 포맷들도 다 보시면서 영화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는 이제 고태민 군은 잘 몰랐는데 재밌었고 여기는 알았는데 재밌었고 알았으니까 초초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재밌었다. 뭐 그런 네,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고태민 군이 얘기했던 앞에 그 초반에 긴 것들이 저한테는 필요한 감정선이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후반이 더 크게 그게 있어야 뒤에 또 네, 오는 네. 거니까. 앞서 정크와 고태민 군이 많이 말을 했겠지만 제게 있어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도 감정씬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체감상으로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을 공들여서 그들의 감정 상태와 드라마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드라마가 모여서 원기옥처럼 뭔가 커다래진 감동을 마지막에 전달받은 듯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패기 카터, 그리고 킬과 가모라,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 토르와 엄마, 그리고 앤트맨과 딸,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드라마들이 주저할 것 없이 그리고 과거의 인물 할 것 없이 빠뜨리지 않고 드라마를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토르의 여자친구 제인. 제인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안 좋게 헤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좀 감동 포인트였어요. 몰랐죠. 네. 네. 안 좋게 헤어져서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나오고 안 나오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습이 딱 나왔고 나탈리 포트만 딱 맨 마지막에 뜨잖아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생각이 들었었죠. 이게 정말 그 역사를 다 정리한다는 느낌이 나는 게 프라가 여왕이 나온 게 너무 좋았던 게 그 전에 오딘만 너무 강조가 됐었고 토르 3에서도 이제 물론 그분이 2에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머니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이제 오딘에게 얘기만 되게 많이 나왔지만 맞아요. 그 프라가가 얼마나 그 로키를 아꼈고 그리고 토르한테도 얼마나 그 정신적인 지주였는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덜 나왔었는데 맞아요.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엄마 죽었는데 저렇게 왜 말 안 하지? 했던 것들이 다들 수습이 되니까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토니 스타크의 이야기가 눈물샘을 자극시켰는데요. 일단 페퍼포츠와 토니의 딸 이야기도 안타깝습니다만 너무 귀여워. 딸 너무 귀엽죠?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만 뭔가 하워드 스타크와의 짧은 대화 씬은 참 공감대가 많이 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한국 그쵸. 아버지와 한국 아들. 네, 저희들이 또 아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런 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뭔가 아이언맨 시리즈가 몇 회를 지나서 만들어진 만큼 또 우리도 어느덧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진행하는 동안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던 것도 참 좋았는데요. 이 I am 아이언맨 이거 하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언맨의 심장이 이제 꺼진다든지 그 다음에 존 파브로가 아이언맨 1편의 감독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이 치즈버거를 사준다고. 해피.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등 뭔가 팬들에게 추억할 수 있는 대사나 소품을 활용해서 드라마를 전개하는 점이 큰 선물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마블 시리즈 이어갈 캐릭터들의 대물림과 캐릭터들의 마무리도 쿠키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뭔가 연착륙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쉬울 정도로 원년 어벤져스 멤버들은 토르 헐크를 제외하고 뭔가 대우해주듯이 멋지고 아름답게 희생시켜줘서 뭔가 더 눈물이 났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엔드게임은 인피니티와 다른 감정 상태를 느끼게 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심장의 두근거림과 흥분, 뭔가 액션 보는 맛이 있었던 인피니티 워였다면 이번 엔드게임 영화는 더 슬프고 애잔하고 안타깝고 감동적인 감정을 더 느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 4DX 3D를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영화 디프리를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주는 4DX로 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정크도 말했지만 이 뎁스 차이가 있어갖고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주 못 보잖아요. 우주가 다 펼쳐진 이 광활한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에 4DX는 무조건 우주 영화는 4DX, 4DX는 우주 영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보러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토르가 또 번개를 쓰기 때문에 번개도 번쩍번쩍합니다. 그 번쩍번쩍하는 효과가 저는 좋더라고요. 좋죠. 그 전에는 못 느꼈어. 다른 영화에서는 그런 번쩍번쩍하는 효과가 많이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번쩍번쩍하는 장면이 많아서 토르도 그렇고 캡틴 네. 마블도 그렇고 뭐 많이 하던데 번쩍번쩍 많이 번쩍번쩍 하던데 근데 그 느낌이 좋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명탐정 피카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명탐정 피카츄 보면은 그때도 번쩍번쩍 요거 보러 가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어벤져스 뭐 감동적인 것도 많았고 재밌는 장면도 많았고 했는데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두세 번 뭐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일단은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크님.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안 썼네? 네. 아이 정말 유단이야 유단. 정말 뭔가 표현할 길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별점을 주는 게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는 게 너무 그 감정적일 것 같아서 팬심이.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그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 평가하고 싶어서 냉정하게? 네, 오늘은 그냥 저는 패스. 5점 해요 그냥. 팬심이면 5점 해. 뭐 그러고도 싶은데 그냥 그 패스. 어.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저는 넘어가겠다. 그래요. 네네네. 그만큼 좋았다. 네. 이거 근데 벌점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줄 평은 할 수 있는데 이 별점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아서. 욕 처먹을 것 같은데. 내가 잠깐만 보고.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뭐 높죠. 한줄 평. 엔드와 엔드 3.5. 3.5. 인피니티 원은 결말을 보면 다 죽는데 갑자기 타노스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끝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쿨한 영화가 좋은데 이 영화는 그거를 다 이렇게 주워 담는 과정이잖아요. 그 뒤에는 거의 장례식 치르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걸 그냥 쿨하고 뜨겁고 세상은 차가워 약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영화 그리고 감동적인 이런 걸 감동의 동요가 없어서 네 그래서 3.5입니다. 네. 하지만 재밌게 봤다는 거. 네. 저는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그리고 인피니티 사가 4.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스타워즈 세대는 아니었잖아. 뭐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스타워즈는 좀 예전에 또 개봉을 했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반지의 제왕 세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또. 인피니티 사가 세대가 이제 또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대학교 때. 네네. 한창 군대, 때네. 군대. 한창 때네.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반지의 제왕에도 그 대규모 전투씬이 있는데 그게 저희한테 되게 획기적이었잖아요. 그럼요. 그 전에 본 적 없었던 대규모 전투씬이란 말이에요. 그 영화는 사실 저는 이 영화보다 훨씬 규모로서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연출적으로 뭔가 규모가 되게 대군들이 몰려온다라는 느낌을 쫙 보여주는데 되게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 어떤 시대의 변화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름 모르는 캐릭터들 그냥 그러니까 중심 인물들이 있고 그 뒤는 다 그냥 빽이죠. 병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는 저 악당들은 똑같아요. 이제 중심 인물들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병사들이야. 근데 이쪽 우리 편 쪽 사람들은 그냥 병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능력들이 각자 다르고 다양성과 어떤 그런 개인들을 더 소중히 하는 그렇게 이렇게 집단보다는 개인을 초점을 맞추는. 요 얘기를 하니까는 네. 요 다음 세대가 떠올랐네요. 아군들의 개개인을 또 존중했다면 적군들의 개인을 존중해서 대규모로 빵 싸면 다음에는 세대가 옵니다.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앞으로의 어벤져스. DC가 할 건지 마블이 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뭐 저도 진짜 10년을 정리하는 영화여서 나름 의미가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포일러 조심하시고요. 아 그래요. 저 오면서 두 친구 입단속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아 일단도 하셨나요? 그냥 저희 다 얘기했는데. 저는 주변 사람들 다 체크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있구나. 야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어.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 어벤져스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 움찔하고 귀가 움직이는 걸 내가 봤어. 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진짜 커플이 앞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둘이서 어벤져스 얘기 갑자기 그 캡틴 아메리카가 하니까 이렇게 살짝 움직였다고 그 사람들. 자, 뭐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남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고태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따따따따